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7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요양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확산 상황을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 74명. 하루치 확진자 수로는 광주 지역 최다 기록을 깬 지난 일요일의 확진자 집단의 중심에는 광주 효정요양병원이 있습니다. 1월 2일 7명, 3일 58명, 4일 3명 등 지금까지 환자와 종사자 68명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의 감염원으로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감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 외부의 종사자들이랄지 의료진들이 전파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3명의 환자가 확진된 에버그린 요양원의 최초 감염원도 요양보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듯이 소수의 종사자가 여러 병실을 드나들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십 명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이 대규모 집단 감염을 불러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단시일 내에 워낙 많이 발생한 까닭에 광주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효정요양병원의 확진자들을 다른 지역 병원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그 인력과 보통 젊은 사람을 치료하는 인력은 굉장히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 쪽에 있는 병상이 아직은 침대는 있지만 인력이 충분하게 거기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때 0.74까지 떨어졌던 광주 지역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9까지 치솟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요양시설이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입소자를 돌보는가 하면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를 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 전남 요양시설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2명.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광주 효정요양원과 한울요양원, 전남 화순요양병원 등 5곳에 불과합니다. 한 곳당 28명이 나온 셈인데 요양시설에선 확진자가 나오기만 하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여서 섣불리 상태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마다 했던 전수검사를 일주일 단위로 줄여 요양시설 내 확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등 의료진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드러나면 종사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지만 교대로 근무해야 해 저녁엔 1명이 20여 명을 돌보는 상황이어서 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에버그린 요양원의 최초 확진자도 야간에 근무하며 3층의 입소자 28명 모두를 2명이서 관리했습니다. 실제 에버그린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일손이 부족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소자를 보살펴야 했을 정도였다며 종사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 대책을 한다면 요양병원은요 영원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사망자나 피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광주 전남 1,600여 개 고위험 시설에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당에 낮술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는 반발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공감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식당을 찾아가 강화된 행정명령을 알립니다. 앞으로 2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술을 팔 수 없다는 방역 수칙이 핵심 조항. 전남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른바 낮술 금지 명령입니다. 타격이 큰 식당 상인들에게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강하게 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판매가 안 된다는 게 좀 불편하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빨리 이 시국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금의
발판이라도 된다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일부 상인들을 뺀 나머지는 그래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야겠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타격이 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옵니다. 아니, 타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그 명령을 안 내리고 있는데 우리 유일하게 순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낮술 금지란 유례없는 거액책을 내놓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식당에선 아예 새벽 5시부터 문을 열고 음주를 곁들이는 장사를 하는 등 영업시간 제약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밝힙니다. 전국 최초의 낮술 금지 방역 지침을 둘러싸고 엄중한 시국에 대한 공감대와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렇게 낮술 금지령을 내린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현지 군수와 군청 간부들이 대낮에 술판을 벌인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5명 이상 사적인 모임까지 금지시켜놓고 군수가 앞장서서 이를 어겼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오리농장 9곳에 이어 닭 사육농장 중 처음으로 AI가 터진 무안군의 한 농장. 닭 6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무안 군수와 무안군 부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AI 발생 하루 뒤인 지난 2일 오전 방역 현장을 들렀다 모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대 4명까지만 식당 동반 입장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 방역 지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안군은 12명의 점심 식사를 한꺼번에 예약했습니다. 네, 세트를 잡아가지고 여기 한 쌍 딱, 그 앞에 한 쌍, 또 저기 한 쌍.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AI 방역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축산과 간부, 면장, 방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안군은 4명씩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방역 수칙 위반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식사를 인정한 꼴입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자리를 옮겨가며 5명 이상이 한꺼번에 동석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상과장님이 식당에가 계시다가 이제 우리 그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저한테 검증 찾으시니까 잠깐 뭐라 하더라고요. 하냐고 저하고 자리를 좀 바꾸고. 군수, 부군수와 공무원들은 3시간가량 식당에 머물렀습니다. 일부는 식당의 주 메뉴인 복탕을, 일부는 식당 메뉴에 없는 오리탕을 먹으며 대낮에 술까지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술을 먹기 위해서 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요. 인사 뒤끝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흔한 얘기 그런 거 있죠. 근데 사실 뭐 군수님이 새해 첫날부터 뭐 AI가 발생해서 이제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냥 주시길래 사실 먹은 건 사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터진 고병원성 AI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방역 비상 상황. 정작 공무원은 마셨다고 시인하는 술은 식당에서는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하고 공무원은 식당 메뉴에 없는 오리탕을 먹었다는데 식당에서는 복탕만 팔았다고 항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국산 백신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임상시료가 화순 백신산업특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문을 연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 한 곳에서 시료 생산을 의뢰해 현재 임상 시료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전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시료 생산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시설과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 대기업도 포함됩니다만 백신들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군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올해부터 200리터와 1000리터급 원액 라인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시료 생산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는 국내 업체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백신 관련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순에 둥지를 트는 미생물과 백신 관련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상시료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부설연구소든 공장이든 이런 거를 투자하려고 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를 뒷받침할 임상시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의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과 이영석, 민영배, 조우섭, 이용빈, 윤영덕 의원은 5.18 구묘역인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새해 참배를 하고 영령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도 없이 사면할 경우 오히려 국론 분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광주 전남의 인구도 최근 10년 사이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의 인구는 14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4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광주의 인구는 지난 2014년 147만 5천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남의 인구는 18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7천여 명이 줄어 최근 10년 사이 감소폭이 가장 컸고 2011년 이후 10년 동안 6만 2천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14년 만에 광주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앞두고 경찰의 업무를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명칭에 있던 지방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치경찰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도 일부 개편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절도책 역할을 한 혐의로 불법 체류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25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북구 각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놓아둔 1,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차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고 차 안에서 2천여만 원의 현금이 발견된 것으로 밝혔습니다.